이제 아까 말한 첫 번째 후두개를 막는 법, 그리고 두 번째 피스톤을 만들기 위한 작업인 혀의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세 번째 혀의 근육의 힘을 강화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연습하기로 했죠.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자, 후두개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후두개를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가 하면은 첫 번째, 자, 소리를 그냥 이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했는데, 자, 소리를 내가 혀로 막을 거예요. 아, 아, 아. 자, 우리가 이게 토할 때 보면은 이게 혀가 뒤로 목구멍으로 넘어가죠. 예, 그런 느낌으로. 자, 아, 지금 소리가 안 나오죠. 막혔죠. 이 말은 지금 원래 이 사운드가 이제 목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가 혀로 후두개를 강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태가 후두개가 막혔다. 자, 다시 아, 아, 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 이건 쉬워요. 그냥 이렇게 물을 준비를 하는 건데, 자, 입에다가 물을 넣고 저희 각을 할 때 막 이거 많이 하죠. 예, 그거 비슷해요. 그냥 입에 물을 머금고, 자, 머금고 목을 이렇게 기도를 여는 자세로 이렇게 턱을 들고 나면은, 자, 어떻게 되냐, 물이 지금 넘어가질 않고 계속 고여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 혀로 이 후두개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막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후두개가 막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그 소리를 막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안 넘어오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자, 이제 물 없이 그리고 소리 없이도 내가, 자, 후두개 막아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후두개를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요 후두개가 막아져야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 주사기, 아까 그림 보셨지만 그 주사기의 안에 내부 공기를 밀폐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프렌즈를 하기 위한 기본 가장 중요한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를 잡고 입을 닫고, 자, 여기서 후두개만 닫았어요. 이제 혀를 올려치지 않고 그냥 후두개만 닫아. 자, 후두개만 닫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 입 막혔지. 그리고 이 목구멍이 막히니까 순간적으로 이 내 얼굴에 있는 그 공기가 확 밀폐가 되면서 내 고막에 살짝 압력이 차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예. 하지만 내가 후두개를 정확하게 막지 않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도 고막에서는 느낌이 안 온다는 거. 자, 그래서 후두개를 막는 방법을 연습하셔서 내가 실제로 입하고 코를 잡고 후두개를 닫았을 때 고막에 뭔가 살짝 압력이 차는 걸 느끼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세팅이 되면은 굳이 혀를 막 영국의 위까지 쳐 올릴 필요도 없이 그냥 살짝 올려도 이 100% 공기가 다 고막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압력 평형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혀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두개 막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 예. 두 번째는 뭐였죠? 혀의 모양이었죠. 예. 자, 결국에는 이 피스톤을 잘 눌러야 되는 건데, 뭐 옆으로 주사기 잡고 옆으로 누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위로 눌러야지 이제 주사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데, 자, 혀도 똑같이 내가 피스톤을 위로 누르는 것처럼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 이 귀의 압력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혀의 모양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수강생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프렌즈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혀 모양이 다 똑같지 않고 많이 달라요. 예. 어떤 분들은 이 혀끝을 이렇게 입천장에 대고서 이렇게 압력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혀끝을 아랫니빨 쪽에 대고서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냥 중간에 그냥 톡 이렇게 놓은 상태로,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프렌즈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혀의 앞부분은
딱히 뭐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요 뒤에 혓뿌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관건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깊은 수심을 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입에 있는 공기를 다 쓰고도 이제 여분의 공기를 끌어 더 쓰기 위해서 자 이렇게 혀를 이렇게 윗부분에 붙여서 남은 공기를 다 이렇게, 또 이게 입천장이라 했을 때 혀 끝을 요 앞에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쭉 압축하면서 잔류 산소까지, 잔류 공기까지 다 쓰는 이제 더 고급 레벨의 이제 압력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혀를 위로 붙이는 게 맞는 거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 단계에서 원하는 프렌젤이기 때문에 혀를 뭐 위에 하든 아래 하든 중간에 하든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혀를 아래에다가 놓고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혀를 아래에다 놓고 연습을 하셔야 내가 입을 벌리고 했을 때 저 뒤에 혀의 뿌리 부분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혀 끝을 위에다 붙이고 하게 되면은 내가 프렌즈를 해도 내가 혀 끝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판단을 구분이 안 돼.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혀 끝을 요게 이제 아랫이빨이라고 했을 때, 자, 혀 끝을 아랫이빨에 대고 자, 쭉 바닥으로 붙인 상태에서 요 혀 뿌리 부분을 올려라. 자,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혀 앞부분 하고 중간 부분은 고정이고 저 뒷부분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놨을 때는 뒤에 이제 고막이 아니라 이제 목젖이 보일 텐데, 보였다가 내가 혀 뿌리 부분을 올리면은 이제 목젖이 안 보이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자, 거울 앞에 서서 자, 코를 잡고 벌린 상태에서 자, 내 입 모양이 제대로 이렇게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혀 뿌리 부분이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요 뒷부분을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뭐 이 뿌리 부분을 이용해 본 적이, 의도적으로 이용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힘이 딸릴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느낌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이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코 잡고 입 닫은 상태로 자, 침을 삼키는 거예요. 자, 침을 삼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압력 표현이 살짝 될 텐데, 자, 눈을 감고 자, 입 닫고 자, 침을 삼키면은 이 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입천장이라고 했을 때 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입천장에 이렇게 닿는 게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압력 표현이 언제 되냐면은 최종 쭉 순차적으로 이렇게 압축이 이렇게 눌리다가 이 뒷부분이 입천장이 닿을 때 그 순간에 이제 압력 표현이 되는 걸 느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압력 표현이 될 때 이 뒷부분이 자, 입천장이 이렇게 닿아야 자, 프렌젤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어느 부분을 올려야 압력 평형이 되는구나라는 감을 잡을 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거 다 하실 수 있죠. 하면은 자, 이 혀하고 저 뒤에 이제 자, 떨리는 부분, 자, 이게 보통 이제 그 연구개라고 하는데, 자, 연구개하고 이 혀 부분이 막 닿아서 나는 소리예요. 예. 자, 실제로 우리가 이 혀 끝으로 입천장을 이렇게 앞니빨부터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자, 앞에 이제 딱딱한 부분 있죠, 이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경구개라고 부르고 자, 하드 팔레트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쭉 타고 뒤로 가다 보면은 뒤쪽에 연한 살 부분 보이죠? 여기는 이제 소프트 팔레트라고 해서 이제 연구개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 혀의 뿌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연구개가 닿아서 더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가 공기를 압축하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더 강한 압력의 압력 표현 프렌즈를 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연습을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듯이 거울 앞에 서서 아 벌리고 입 코 잡고 뭐 이때는 혀 모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코 안 잡아도 되고 그냥 아 벌린 상태에서 자 뒤쪽이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혀의 모양을 만드는 거였고 자 두 번째 자 이게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근육에 힘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근육의 힘을 어떻게 키우느냐 자 근육의 힘을 키울 때는 우리가 헬스 하듯이 웨이트 막 무거운 힘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점점 근육이 붙어서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혀도 똑같아요. 자 이때는 내가 뭐 어디를 쓰는지를 뭐 내가 제대로 입 모양을 만들었는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자 혀에 내가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뒷부분을 자 최대한으로 천장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으로 혀 천장에 끌어올린 다음에 한 5초간 홀드. 자 이런 식으로 자 힘 다시 풀고 다시 자 힘 풀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되게 얼얼하고 좀 아픈 느낌이 들 때가 있을 텐데 자, 아프면은 좀 쉬었다가 또 이제 괜찮아지면은 또 연습하고 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 혀에 근육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내가 그 전에 못 쓰던 저 뒷부분을 서서히 쓰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예. 저도 그걸 많이 느꼈었고 예. 그래서 요 혀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많이 하라라는 거. 앞에서 이제 자 주사기를 작동을 하기 위해서 피스톤 그리고 밀폐 공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죠. 자, 첫 번째 후두개를 막는 법. 자 내가 물 없이도 후두개를 막을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혀의 모양. 아 벌린 상태에서 이 앞 이빨에 혀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뿌리만 움직이는 거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 근육이 제대로 붙어서 힘을 내가 자 충분히 이 영구개 요 입천장 영구개 쪽을 충분히 내가 힘을 넣어줄 수 있는지. 자 요 세 가지를 충분히 연습을 하신 뒤에 자 이게 이제 충족 이제 충분히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자 요거를 이제 합치는 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이제 코를 잡고 입을 벌리고 자 후두개를 막는 거예요. 자 막은 상태에서 자 혀뿌리를 올리는 것.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입을 열고도 저는 압력 변형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 게 내 입 안에서 혀가 모양이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그 공기를 압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에 공기가 제대로 자, 올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돼. 그러면 결국엔 내가 아직 후두개를 제대로 못 따든 건데 자 여기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냥 아까 말했듯이 후두개는 요걸로 막을 수 있다 했죠. 자 입에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입 벌리고 아 하고서 압력 표현을 하면은 이 물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후두개가 막히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연습하면 압력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물이 있어서 후두개가 자동으로 막혀. 그럼 그 상태에서 혀뿌리를 올려본다. 자,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이 수강생들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도움이 되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 압력 평형을 이렇게 프렌즈를 하다 보면은 뭔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이 후두개만 제대로 막았다면 공기를 내가 뭔가 혀로 가득 담아서 막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그 느낌을 받았다면 이제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라는 소리인데, 자, 문제는 자, 이렇게 됐어. 자, 입 벌리고는 이제 압력평이 돼. 근데 이상하게 입 닫고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 저도 예전에 그랬고, 입 벌리고는 되는데 입 닫으면 안 된다. 자, 입을 닫아버리니까 갑자기 이 후두기 닫는 것도 까먹었고 이 혀를 올리는 것도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닫는 순간 갑자기 이 안에 그 혀를 움직이는 그 공간이 갑자기 협소해지다 보니까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자, 저는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은 자, 입을 벌린 상태에서 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입을 조금씩 닫아보는 거예요. 자, 전에는 였다면 조금 닫아서 자, 뭐 저는 지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입을 이렇게 조금만 닫으면 갑자기 잘 되던 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닫은 상태로 또 이 열었을 때보다 똑같은 압력이 나오게끔 또 연습을 계속 했어요. 자, 입을 조금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돼. 그러면 여기서 또 입을 조금 더 닫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될 때까지 연습. 이런 식으로 서서히 입을 다물어요. 근데 이제 바로 입 다무는 거 아니고, 자, 여기 입술 살짝 벌리는 상태. 여기까지는 또 잘 돼요. 자, 이렇게. 제 예전에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입술을 이상하게 이렇게 벌리면 됐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닫고 하면 안 됐었어. 근데 이제 요 입술 살짝 열린 때 상황에서 압력 평형을 계속 연습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입을 닫고 그 바로 직전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저는 그때 어땠냐면은 당일에는 안 됐어요. 그 당일에는 이 조금씩 닫는 거는 다 됐었는데 희한하게 입술 조금 벌린 거에서 닫는 순간은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다음날 다시 했더니 이제 되더라는 거. 요 바로 직전 거를 다시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서 입을 닫고 자, 이런 식으로 입을 조금씩 닫아가면서 안 되면 또 벌리고 또 되면은 또 닫고 안 되면 또 벌리고 되면 닫고 계속 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이 닫히고서도 자, 프렌젤이 됐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프렌젤을 터득을 했고, 자, 이 이후에 이게 제대로 된 프렌젤인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자, 아까 앞에서 말한 프렌젤 판별법 레벨 1, 2, 3를 해봤는데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때 이제 프렌젤을 완전히 터득을 한 이후에 강사 과정을 아주 무사히 마치게 되었죠. 그러면은 자, 프렌젤 그 이론과 연습 방법 그리고 판별법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